우리 명칭 있는 수열 두 가지밖에 안 배운다라고 했죠.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두 가지 배울 텐데 등비 수열의 정의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곱하여서 얻어지는 수의 나열,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첫째 항부터 일정한 애들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은 등차수열이라고 하고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은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이거는 정의야, 정의, 약속.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안 배웠고 여러분들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숙지해야 되는 게 이웃하는 두 항의 비가 일정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도 합니다. 이웃하는 붙어있는 애들이죠. 이거는 저 때는 정의지만 현재는 이제 성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애들입니다. 2, 4, 8, 16, 32. 자, 이런 애들은 특징이 몇씩 곱해져 나가니? 2씩 곱해져 나가죠. 2씩 곱해져 나갑니다. 이런 걸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이런 애들도 2씩 곱해져 나가지 이런 애들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은 둘 다 똑같이 2씩 곱해져 나가는데 두 수열의 수의 나열을 봤을 때 같니 다르니? 다르죠. 다른 이유는 출발하는 첫째 항이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전히 등비수열도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일단 첫째 항이 뭐냐? 첫째 항은 여전히 스몰 a라고 쓸 거고 일정하게 곱해져 나가는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부를 거예요. 공비. 공비라고 부를 거고 소문자 r로 쓸 겁니다. 레이쇼의 앞글자 비율이란 뜻이에요. ratio. 비율이라는 뜻의 앞글자를 떠서 공비라고 할 거고 정확한 공비의 뭐 영어는 common ratio라고. common은 뭔지 알죠? 뭐니? 일반적인 뭐 공통의 common sense한 뭐 상식 뭐 이런 거 영어 시간에 배우실 거야. 등비수열이란 말은 그냥 한자 표현인데 같을 등자입니다. 비가 같은 수열이에요. 그럼 비가 도대체 뭔 소리냐? 얘를 잘 보시면 당연히 규칙은 일정해야겠지. 앞에 항분의 뒤에 거야. 자, 얘네 둘을 봤을 때 2분의 4는 2로 일정, 4분의 8도 2로 일정, 8분의 16도 2로 일정, 16분의 32도 2로 일정하죠. B가 다 일정합니다. 이웃하는 붙어있는 애들. 얘네도 마찬가지. 3분의 6은 2, 6분의 12는 2, 12분의 24는 2, 24분의 48은 2. 이런 걸 우리가 공비라고 한다라는 얘기. 성질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 성질도 기억하시는 게 좋고. 자, 그럼 당연히 새로운 수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제 특정 항이 아니라 숫자가 나왔을 때 n번째 항, 일반항을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나열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첫째 항은 A로 쓰기로 했고 공비는 R이라고 쓰자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비 한 번 곱한 거지. 일정한 수가 곱해져 나간다며. 그럼 세 번째 항은 R 한 번 곱하고 R 한 번 더 곱했으니까 두 번 곱한 게 되겠지. 네 번째 항은 여기다 R을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예상 가능하죠. n번째 항은 A에 R을 몇 번 곱해야 돼? n-1번 곱하면 되겠죠. 두 번째면 한 번, 세 번째면 두 번, 네 번째면 세 번, n번째면 n-1번. 자, 그럼 앞에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함수로 봤을 때 몇 차식이었어요? 1차식. 근데 얘는 n에 관한 식으로 보면 무슨 식이니? 다항식이니? 지수식이니? 지수식이죠. 지수식. 자, 지수식 꼴이라는 걸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고 근데 지수함수랑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수함수에서 밑이 음수가 될 수 있었어요? 뭐 행신고에서는 밑이 음수도 지수함수라고 알려주셨다고 하던데 그건 좀 아닌데 제가 선생님을 디스할 수는 없고
아니 미치 음수는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 2분의 1 같은 애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2분의 1 제곱은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i지. 평면 직교잡혀 있는 모든 점은 실수점의 순서쌍인데 허수는 찍어낼 데가 없죠. 그러니까 지수 함수는 미치 음수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열은 달라요. 수열은 다른 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나열해 봤을 때 무슨 규칙인지 봐봐. 이거 무슨 규칙이니? 마이너스 1씩 계속 곱해져 나가는 거지. 근데 충분히 정의가 가능한 게 정의역 자체가 다르지. n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를 집어넣으면 이 지수 자리는 홀수, 짝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허수가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공비는 범위에 제한 없습니다. 공비의 범위에 제한 없습니다. R은 음수도 가능해요. 자, 이 정도 하나 그냥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특징인데, 그다음에 제가 뭐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건, 이건 제가 지수 함수할 때, 지수식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지수식은 정리를 잘 해내셔야 돼. 예를 들어 볼게. AN이 이렇게 주어졌어. 얘는 첫째 항이 뭘까요? 가끔 이제 4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무조건 앞에 곱해진 애가 첫째 항이 아니야. 모든 수열에서 첫째 항은 n에다가 얼마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첫 번째 항이니까 얘는 n에 1을 집어넣으면 뭐 나옵니까? 36이에요. 그냥 얘만 보고 앞에 있는 게 첫째 항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돼. n이 1일 때가 첫째 항이고 하나 더. 얘를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n이 하나씩 커질 때마다 몇이 곱해져 나가는 거니? 9가 곱해져 나가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 공비는 얼마라고 하셔야 돼? 9. 그러니까 두 가지만 당부할게. 등비 수열에 일반항이 주어졌는데 항상 앞에 곱해지는 게 첫째 항이라는 착각하시면 안 되고, 지수식에서 밑에 있는 애가 항상 공비라는 거 아니에요. 밑에는 3이 써 있지만 지금 정리해 보면 결국 공비는 9라고 보셔야 되겠지. 공비는 9라고 보셔야 되겠고, 자, 뭐 이런 애들도 첫째 항은 얼마? 마이너스 6입니다. 그죠? 공비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리고 이 마이너스 부호를 임의로 바깥으로 빼도 되니 안 되니? 안 됩니다.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는 자기들 마음대로 밖으로 빼내시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식을 정리할 때 조금 주의하실 부분이 되겠고, 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바로 n의 개수가 그대로 공차고 뭐 알아볼 수 있지만, 등비 수열은 식을 조금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저는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거 같은 거 문제 몇 개만 좀 살펴볼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보통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은 로그라는 기호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열을 표현함에 있어서 중괄호 안에 이상한 식이 나오면 잘 못하시더라고. 제가 그런 거 위주로 좀 볼게요. 그래도 토트넘이 많은 꿈과 희망을 주지 않았니? 리그 17위로도 챔스를 진출할 수 있다는. 뭐 경기력은 농어촌 전형이었지만 아무튼 뭐 이기면 장땡이지. 제가 시험에 관해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실력은 좋은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야. 시험 잘 보는 건 좀 달라. 좀 다르니까. 뭐 쟤는 재수가 좋아서 잘 맞았는데, 근데 재수가 1년 내내 좋은 건 그것도 실력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고. 진짜 여러분들 그런 애 없어요? 한반에? 재수가 1년 내내 좋은 애들이 있어. 뭐 물어보면 개뿔도 모르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짜증나게 나보다 잘 보고, 어제 공부 하나도 못했어 했는데 너무 많이 틀렸어 하는 게 막 이런 애들, 좀 짜증나는 애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결국은 문과라서 2학년 때부터 갈라졌지만 무슨 약간 국사 세계사 덕후였거든. 거의 뭐 약간 장애 수준이야. 세계사에 있는 모든 지문에 있는 그 왜 그런 비화, 비사 이런 거 있지. 그런 걸 다 알아서 맨날 설명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설명을 해줘봐야 뭐 저는 국사 세계사가 거의 병신 수준이라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와닿지가 않더라고. 저는 아직도 국사, 세계사, 생명 같은 거는 다시 태어나도 잘할 자신이 없어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고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니? 물리는 그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생명은 뭐 갑자기 배저세포, 태아세포, 뭐 3N에서 2N, 뭐 감수분열, 태양광 나오면 아 이게 도대체 뭔 병신 같은 식인가 하고 그나마 유전은 좀 할만했고 나머지는 다 자, 일단 308번 대표적인 문제 하나. 재밌기로는 저는 요즘은 교과목명이 달라졌지만 국민윤리를 전 제일 좋아했어요. 도덕. 국민윤리 짱이지. 개 재밌지. 국민윤리 진짜 재밌어. 자, 308번. 첫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일단 로그가 나왔습니다. 근데 로그가 나왔는데 이 정도 연산을 못하면 말이 안 되지. 로그 3의 A4가 3이다. 3의 세제곱이 A4라는 얘기죠. A4는 얼마? 3의 세제곱이니까 27. 근데 첫째 항은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1에 공비 몇 번 곱한 거지? 3번 곱한 게 27이라는 얘기. 그럼 공비는 당연히 실수 범위에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3이다 라고 구해낼 수 있겠고 A5는 첫째 항에 공비 4번 곱한 겁니다. 근데 첫째 항은 1이라고 주어졌고 공비 3이라고 구했으니까 그냥 81이죠. 이걸 5번에 내다니 정말 관대함 그 자체다. 그 다음에 324번에 오타 하나 있습니다. 324번 보시면 밑에 A 세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분모에. 당연히 이걸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A3 세 번째 항 제3항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제가 뭘 볼 거냐? 저는 보통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330 330번 재작년 또 오늘도 즐거운 백양 자 수열 AN에 대하여 다음 수열의 공비가 8인 등비 수열일 때 A30-A6을 구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려워하는 게 중괄호 안에 써있는 식이 좀 이상하지. 좀 불쾌하게 생겼습니다. 불쾌하게 생겼는데 제가 항상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열의 표기법 자체가 중괄호 치고 이놈이 무슨 항이라고? 일반항, 그지? 얘가 일반항 자리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보겠으면 n에 1, 2, 3, 4 쭉 대입하고 나열해 보시면 그 각각을 항으로 하는 수열이라고 했지. 이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잘 모르겠으니까 n에 1 집어넣을게. 1 집어넣으면 16에 a 1제곱. 이게 첫째 항이란 얘기고 n에 2 집어넣은 거. 이게 두 번째 항이란 얘기고 n에 3 집어넣은 거.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란 얘기야. 어떤 식이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n에 1부터 집어넣어 보시면 돼. 집어넣고 나열한 게 그 각각의 항이라고. 근데 나열해 봤더니 얘가 무슨 수열이래? 공비가 8인 등비 수열이래요. 공비가 8인 등비 수열이면 여기서 관계식만 얻어내시면 됩니다. 관계식. 여기 어딘가 n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은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등비 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에 얼마를 곱해야 얘가 나옵니까? 8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아? 왜 등비 수열이냐라는 걸 물어보시면 안 돼. 등비 수열이냐는 건 그냥 주어진 거고 그럼 주어진 대로 우리는 식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n번째 항에
공비 8을 곱하면 다음 번째 항이 나오면 되고 그럼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에요. 얘는 밑을 뭐 얼마로 맞추는 게 좋을까? 2로 맞추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16은 2의 4제곱이니까 앞에 건 2의 4an,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지수 플러스 3 해주시면 되겠고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 이제 띄워버리면 되지. 얘랑 얘랑 같으면 되겠네요. 4an 플러스 1은 4an 플러스 3입니다. 맞죠? 자, 양변을 제가 4로 나눠볼게. 자, 이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다시 자세히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미 배운 한도 내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 수열은 AN이라는 수열은 n번째 항에 4분의 3을 곱하면 다음 항이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수열일까요?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지. 등차 수열을 관계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럼 공차가 얼마겠니 얘는? 4분의 3이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걸 우리가 이웃하는 두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점화식이라고 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자세하게 다시 배울 거고 배우지 않았더라도 어떤 자연수 n을 데려오더라도 그 n번째 항에 얘를 더하면 다음 번째 항이 나오니까 공차 4분의 3인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에는 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AN은 지금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첫째 항이랑 공차로 표현해 볼게. 그럼 30번째 항은 A 플러스 29D가 되겠고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A는 날아가고 24D만 남죠. 근데 제가 방금 공차 구하지 않았어요? 4분의 3. 자, 18. 됐어? 여기 어떤 식이 오더라도 그대로 우리 수행해내시면 돼. 자, 수행해내시면 되겠고 뒤에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도형에서 하나만 도와드리고 도래울로 봅시다. 이건 338. 자,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도형이 나와 있고 어떤 넓이나 길이 등을 물어보는 문제를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볼 거예요. 참고로 도형 문제가 나오면 99% 등비수열 문제로 확정하고 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다른 수열을 더 이상 등차 등비밖에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정한 규칙대로 어떤 그림을 계속 그려나갈 텐데 일정한 규칙대로 그림을 그려나간다라는 건 일정한 비율이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고 일정한 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등비수열로 받아들이시면 돼. 근데 제가 문제를 풀 때 좀 팁만 말씀드릴게. 자, 도래울고 작년 문제.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 있다. 여러분들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이걸로 볼게요. 첫 번째 시행에서 그림과 정사각형을 구등분하여 네 귀퉁이의 정사각형 4개를 제거하고 두 번째 시행에서는 남은 5개의 정사각형을 또 구등분하여 네 귀퉁이 4개를 제거한다. 10번째 시행 후에 남아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지금 첫 번째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얘를 이렇게 구등분하겠대. 구등분해서 네 귀퉁이를 갖다 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갖다 버리고 이거 갖다 버리고 이거 갖다 버리고 이거 갖다 버렸다는 얘기야. 맞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풀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냐면 그럼 가운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넓이는 1이고 1이 5개가 있네. 이렇게 쓰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추천을 해드리지 않고 항상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문제 제1회 시행.
그럼 제가 n회 시행 후에 남은 사각형 넓이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으로 적어드리는 이유는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서술형에 나오면 내가 뭘 AN이라고 뒀는지 정확하게 명시해 주셔야 되니까 저는 n회 시행했을 때 남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회 시행했어. 1회 시행하면 자, 여기서 연산의 결과만 쓰지 말고 저는 풀어서 쓰는 걸 추천해드려요. 풀어서 써야만 규칙이 보입니다. 눈에 잘. 풀어서 쓰는 게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래 정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얼마지? 그냥 아무 시행도 안 하기 전에 이렇게 생겨먹으네. 9죠, 9. 원래 정사각형의 넓이는 9입니다. 9지? 근데 조금 여기서 생각을 심플하게 하셔야 돼. 잘게 쪼갠 조각 넓이의 합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넓이가 9인 정사각형을 몇 등분한 거야? 9등분했어. 9등분해서 몇 개를 갖다 버린대? 4개를 갖다 버린대. 그럼 몇 개는 남은 거지? 5개는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써달라고. 한 번 시행했을 때 남아있는 도형의 넓이는 원래 정사각형 넓이가 9인데 9등분한 후에 4개를 갖다 버렸으니까 5개는 남았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베스트예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귀퉁이에 4개는 날려버렸어요. 이거 없어. 이거 없는데 그 다음에 또 뭘 한다라고 했냐면 남아있는 정사각형이 5개죠. 5개를 다 9등분을 하겠다 이렇게. 9등분해서 얘도 4개 날리고 4개 날리고 4개 날리고 4개 날리고 4개 날린대. 그럼 작은 정사각형을 막 개수를 세야 될까? 아니야.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도 결국은 9분의 몇이 날아간 거지, 이것도? 9분의 4가 날아간 거고 얘도 9분의 4가 날아간 거죠. 9등분해서 4개 갖다 버렸으니까 얘도 9분의 4가 날아갔고 얘도 9분의 4, 얘도 9분의 4가 날아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중간고사 전과목 100점을 맞았어. 근데 정시줄 나서 기말고사 때 공부를 안 해서 모든 과목 점수가 20%씩 날아갔다라고 하면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점수에서 100분의 80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80%가 남은 거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 어떤 복잡한 도형이 주어지더라도 막 이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뭐지? 이 정사각형이 몇 개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 남는 애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 2회 시행했어. 그럼 1회 시행하고 남은 사각형의 넓이가 이거죠. 이겁니다. 근데 이 남은 정사각형에 다 9분의 4를 갖다 버렸으면 결국 몇 분의 몇이 남는 거야 또? 9분의 5가 남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잘게 계속 막 쪼개고 개수 세는 게 아니고. 그럼 바로 일반화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번 시행하면 9분의 5가 한 번 곱해지고 2번 시행하면 9분의 5가 몇 번 곱해져? 2번. 그러면 10번 시행했대. 10번 시행했으면 9분의 5가 몇 번 곱해져야 될까? 10번. 맞죠? 여기서 가끔 또 이제 발로 푸시는 분은 처음 정사각형의 넓이가 9네. 그럼 첫째 항이 9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서 지금 첫째 항은 9가 아니라 5입니다. 그죠? 이거 계산한 거니까. 9분의 5가 계속 곱해지는 거고. 자, 그럼 얘가 보기에 있으면 얘를 찾아주시면 되고 없으면 자, 9 곱하기 9의 10제곱분의 그럼 9의 9제곱분의 5의 10제곱이 되겠고 얘도 없으면 9는 다시 3의 제곱이니까 3의 18제곱분의 5의 10제곱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5번에 있네요. 5번에. 뭐 이런 것까지 구하라고 나올 일은 없으니까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자, 이제 즐거운 등비중앙. 즐겁다. 얘는 제가 뭐 설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빨리 할게요. 자, 세 수 A, B, C가
세 숫자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등비수열의 정의, 성질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얘네가 등비수열이면 이렇게 B를 구하든 이렇게 B를 구하든 똑같이 나와야 되죠. 즉 A분의 B로 B를 구하든 이거분의 이거, B분의 C를 구하든 똑같게 나와야 돼요. 자, 이게 만족시켜야 되는 관계식이지 그럼. A, B, C가 등비수열일 때 이걸 등비중앙이라고 합니다. 자, 수학 하 시간에 배운 명제로 따지면 무슨 평균과 비슷하니? 기하 평균과 유사합니다. 참고로 이게 산술 평균이었고요. 둘이 더하고 나누기 한 거, 둘이 곱하고 루트 씌워준 게 기하 평균이었지. 이것도 결국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C니까 기하 평균과 유사하지. 유사합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고요. 여기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게 없는 게 그냥 세수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 세수가 주어지면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면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다는 게 그냥 시작과 끝이에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방정식이든 뭐든 풀어낼 수 있을 거 아닌가. 뭐 전혀 어려울 거 없죠. 그냥 가운데 거 제곱이 양옆의 곱과 같습니다. 제가 숫자로도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등비수열 맞아? 공비 3인 거 맞지? 양옆 곱하면 81이고 가운데 거 제곱해도 81 맞지? 성립하는 거 그냥 확인 가능합니다. 충분히. 충분히 가능한 거 하고 얘는 제가 짧게 증명만 해드린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굳이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단순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순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고 유형은 두 가지야. 얘는 세수가 주어진 경우예요. 근데 세수가 주어지지 않았다. 자, 세수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등비수열이다라고 하면 세수를 여러분들이 미지수로 잡아야겠지. 원래 숫자가 3개면 미지수 3개 필요하죠. A, B, C. 맞지? 근데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가운데 놈 기준으로 뭐 이렇게. 왜냐면 분수식 나오고 더 식이 못생겼어. 못생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더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등차 중앙이랑은 좀 다르지. 등차 중앙에서는 제가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세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두라고? A-D, A, A 플러스 D 가운데 한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게 내수면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그렇게 좌우 대칭이 되게 둬야만 다 더했을 때 미지수 하나가 소거가 가능하고 그냥 계산의 편의성을 위한 거야. 뭐 대단한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근데 등비중앙은 단독으로 출제된다기보다 등차중앙, 등비중앙이 합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문제처럼 화수고 문제네요. 공차가 3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세 항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럼 얘는 첫째 항이니까 그냥 A라고 쓸게.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몇 번 더한 거? 2번. 11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몇 번 더한 거? 10번. 이렇게 되겠지. AN은 등차수열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럼 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항들을 나열해 봤더니 다시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 이게 뭔 소리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이거 등차야, 등비야? 등차죠. 등차인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특정항을 뽑아온다라고 하면 1, 2, 4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뭐 그런 거예요. 등차 수열에서 어떤 특정항을 뽑아와서 봤더니 얘가 다시 등비수열이래. 근데 뭐 더 이상 길게 들어갈 게 없고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니 가운데 거 제곱이 뭐? 양옆의 곱과 같아야 된다. 이게 등비중앙이라는 성질이다. 자, 그럼 A제곱 날라갈 거고 12A 플러스 36이 좌변이고요. A제곱 날라갔고 얘는 30A겠죠? 병신인가?
A는 2 나오죠? 맞아. 그럼 등차 수열 A에는 공차는 3이고 첫째 항이 2니까 3m-1이 되겠네. 일반항이. 얘가 50 이상이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 처음 이거 구해주시면 되죠. 자, 17번째 항이지 그럼. 맞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어려울까?